프란치스코 교황의 뒤를 이을 제267대 교황으로 선출된 미국 출신의 레오 14세 교황이 모두에게 평화가 함께 있기를 바란다는 첫 메시지를 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 후보 간 두 번째 단일화 담판도 결렬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오늘 단일화 후보 선호도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고 나섰고 전국 법관 대표들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상고심 진행 절차 등을 논의할 회의 개최 여부를 오늘 결정할 계획입니다. 미국이 글로벌 관세 전쟁을 선포한 뒤 처음으로 영국과 새로운 무역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뒤를 이을 제267대 교황으로 미국 출신의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 추기경이 공식 선출됐습니다. 즉위명은 레오 14세입니다. 콘클라베가 열린 지 이틀째이자 네 번째 투표 만에 새 교황이 탄생했는데요. 레오 14세 교황은 첫 일성으로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있기를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굿모닝 MBN 첫 소식은 먼저 노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이 숨죽이며 성당 굴뚝을 쳐다봅니다.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 굴뚝 위로 새로운 교황의 탄생을 의미하는 흰 연기가 피어오르자 군중의 환호성과 박수가 터져나옵니다. 기쁨의 눈물을 보이는 신자들도 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 1시 8분 프란치스코 교황의 뒤를 이을 제267대 교황이 선출됐습니다. 약 1시간 뒤 선임 부제 추기경이 라틴어로 새 교황의 탄생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Habemus Papam. 새 교황의 즉위명은 레오 14세, 미국 출신의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 추기경입니다.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 강복 발코니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레오 14세 교황은 군중에게 첫 인사를 건넸습니다. Fratelli, sorelle carissimi. 역대 최대 규모의 콘클라베를 지켜본 각국 신자들은 감격에 겨운 모습이었습니다. Estávamos querendo uma renovação, uma nova igreja, e é isso que a gente vai ter. Quelqu'un de généreux, qui prône la pauvreté, comme François. 콘클라베 이틀째이자 네 번째 투표 만에 선출된 레오 14세 교황은 조만간 즉위미사를 열 계획입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역대 최초로 미국 출신으로 교황에 선출된 레오 14세는 중도 성향으로 평가받습니다. 전임자인 프란치스코 교황의 측근으로서 빈곤층을 돌보고 개혁적인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이지만 성소수자에게는 개방적이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임 교황 레오 14세는 전임자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직접 추기경으로 임명한 인물입니다. 교황 즉위명을 갖기 전 이름은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페루의 시민권도 취득해 빈민가에서 20년간 사목한 경험이 있습니다. I've been a missionary my whole life, and I was working in Peru. To look at the challenges that the church in the United States is facing, I hope to be able to respond to them with a healthy dialogue. 프란치스코 교황이 임명한 추기경이 투표권을 가진 전체 추기경의 80%에 달한 가운데 콘클라베 투표를 통해 선출된 레오 14세도 사회적으로 개혁적인 목소리를 낼 것이 기대됩니다. 신중한 중도파로 분류되지만 레오 14세는 이민자와 빈자를 포용하는 입장으로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엘살바도르 추방 정책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메시지를 낸 바 있습니다. 신자들은 레오 14세의 개혁적인 행보에 대한 큰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Questa giornata di sole sento una grande energia in questa piazza. Spero che sia il grande successore di Papa Francesco. 다만 레오 14세는 성소수자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전임자의 행보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레오 14세는 2년 뒤인 2027년에 우리나라를 방문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예비 후보는 한 예비 후보의 국민의힘 입당 문제를 놓고서도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한덕수 예비 후보는 하루 이틀도 기다릴 수 없다면서 단일화한 뒤에 이번 주 일요일까지 입당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김문수 후보는 먼저 입당을 한 뒤에 단일화가 옳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이어서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출마를 결심했다면 당연히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게 합당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한 예비 후보가 당 경선 과정에도 참여하지 않고 부전승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꼬집은 겁니다. 출마를 결심했다면 당연히 국민의힘에 입당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 성격으로 보나 또 앞으로 지향하시는 방향으로 보나 마땅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안 들어오시고 밖에 계시나요? 한덕수 후보는 단일화가 성사되면 즉각 입당하겠다고 받아쳤습니다. 우리 후보님하고 해가지고 지금 단일화가 잘 되면 저는 즉각 국민의힘에 입당하겠습니다. 경선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미국 관세 대응 등 국정 현안에 대응해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5대 있다가 지금 나타났냐 그런 말씀은 조금 전체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보시는 건 아니지 않냐. 김 후보는 당무 우선권을 재차 강조하며 단일화 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권한이 본인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선거와 관련된 당무 전반에 대해서 당 권한을 가지고 모든 걸 역할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특히 저는 이제 선출된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대통령 후보로서 한 예비 후보는 입당 문제는 사소한 문제라면서 반민주적 정부 등장을 막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이번 2차 단판은 이례적으로 모두 실시간으로 생중계됐습니다. 첫 시작은 훈훈했지만 이내 몰려든 지지자들의 고함으로 단판장 분위기는 달아올랐습니다. 한덕수 예비 후보는 누란의 시기, 즉 위태로운 상황이라면서 설득을 시도했지만 김문수 후보는 자신에게 청구서를 내미느냐면서 뿌리치는 모습이 반복됐습니다. 보도에 주진희 기자입니다. 김문수 후보 측이 요청하고 한덕수 후보 측이 받아들이면서 단판은 실시간 공개됐습니다. 첫 시작 분위기는 훈훈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국무위원이 좋습니다. 장관님 최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 단판이 시작되면서 몰려든 양측 지지자들의 고함과 함께 분위기도 한껏 달아올랐습니다. 이게 뭐하는 일이냐 이런 점에서 저는 먼저 한덕수 후보는 몸을 한껏 낮췄고 김문수 후보는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나는 등록 안 하겠다. 10일 지나면 나 등록 안 한다. 이러면서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주 깊이 인사를 드리면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자기는 입당도 안 한 정당에서 나를 후보로 결정해주면 자기는 입당하고 하는 거는 굉장히 비하하는 말씀 같네요. 자기는 자기는 하는 건 저자가 뭐지?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 그러니까 결국 김문수 후보 입에서 청구서라는 표현까지 나오자 한덕수 후보는 누란의 시기 아니냐며 설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22번 했는데 안 지키냐 이렇게 청구서를 내미는 것은 청구서 아닙니다. 조금 문제가 아니에요. 청구서 아닙니다. 단일화는 필요하다. 우리나라를 누란의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대화가 도돌이표처럼 돌자 한 후보가 먼저 입장차가 크니 오늘은 중단하자며 후보들은 악수하며 헤어졌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지도부는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회동에 앞서 어제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연 김 후보는 당무 우선권을 발동하겠다며 지도부는 단일화에서 손을 떼라고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이지율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도부가 무소속 후보를 위한 선대위를 꾸리고 있었다며 경선 후보들을 모두 들러리로 만들었다고 반발했습니다. 김 후보는 당헌 74조를 근거로 당이 대선 후보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며 당무 우선권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자격으로 당헌 제74조의 당무 우선권을 발동합니다. 현 시점부터 당 지도부의 강압적 단일화 요구를 중단하십시오. 대선 후보가 당대표의 지위를 갖는다며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 후보와의 단일화 논의를 직접 주도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단일화 시너지와 검증을 이유로 오는 14일부터 3일간 방송 토론과 여론조사를 거친 뒤 단일화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 후보는 한 후보와의 단일화를 압박하는 지도부를 거듭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에 묻고 싶습니다. 본선 후보 등록도 하지 않겠다는 무소속 후보를 위해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 후보가 지도부의 단일화 요구를 해당 행위로 규정하면서 단일화를 둘러싼 논란이 이전 투구 양상으로 번지는 모습입니다. MBN 뉴스 이지율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자신의 대선 후보 자격을 법적으로 확인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당 지도부의 단일화 추진과 후보 교체 움직임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의지로 보이는데요. 정당 소속 후보가 직접 법원에 자신의 후보 자격을 호소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손성민 기자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자신의 후보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김 후보 측은 당이 제3자에게 대통령 후보 자격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강제 단일화 추진과 후보 교체 시도에 제동을 걸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전당대를 소집해서 후보를 교체하려고 하는 절차를 대통령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내놨습니다. 김 후보는 자신이 정당한 절차를 통해 선출된 공식 후보인데도 당이 정치적 계산에 따라 후보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후보의 이번 가처분 신청은 그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풀이됩니다. 이번 신청은 지난 7일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 8명이 전당대회 개최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과는 별개의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사건의 성격과 당사자가 겹치는 만큼 두 가처분 신청을 병합해 함께 심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이르면 오늘 중에 나올 전망입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문수 대선 후보를 향해 한심하다, 비열하다는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후보 선호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단일화 압박 수위를 높일 방침입니다. 이승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김문수 대선 후보를 향해 국민의힘 지도부는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당원들의 명령을 무시한 채 그 알량한 대통령 후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 아침 기자회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한심한 모습이었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김 후보를 원색적으로 쏘아붙였습니다. 10일부터 그 단일화 절차를 밟겠다는 얘기는 거의 저는 이재명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속한 단일화를 위해 대선 후보 교체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10일까지 단일화를 이뤄내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하면 결단도 낼 수 있다. 국민의힘은 단일화를 위한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를 오늘 오후 4시까지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합니다. 국민의힘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김 후보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 후보는 오늘 예정됐던 대구와 부산 방문 일정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단일화와 관련해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만큼 상황 대응에 주력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덕수 후보는 오늘 공개 일정 없이 내부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두 후보가 3차 단일화 회동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김문수 후보 교체 가능성을 두고 김 후보와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원 74조를 언급하며 서로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 후보는 대선 후보에게 당무 우선권이 주어진다는 조항을 근거로 들고 있고 지도부는 예외적인 상황에선 후보를 다시 정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근거로 삼는 국민의힘 당원 74조는 대통령 후보자로 선출되면 선거일까지 당무 우선권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지난 2017년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당시 대선 후보가 탈당파 의원들의 복당을 결정하며 실제 행사했습니다. 당은 근거해서 당무 우선권을 발동을 했습니다. 오늘 내로 대통합 구도를 만들어라. 그리고 지시를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1월 대선 후보 시절 이준석 당대표가 임명한 한기호 사무총장을 권영세 의원으로 교체하면서 이를 활용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후보가 됐을 때 이준석이 했던 말은 후보가 당무 우선권을 갖고 있고 그건 절대적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기대는 건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후보자 선출을 비대위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는 당헌 74조 2항입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당의 혼란 속에 만들어진 특례 규정인데 실제 적용된 적은 없습니다. 당 지도부는 단일화를 압도적으로 지지한 당원 설문조사가 비대위가 나설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추상적인 당원을 합리적으로 해석할 정치력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당무 우선권에는 선거 업무에 필요한 범위라는 제한이 있고 후보자 선출에 비대위가 개입하려면 상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결국 단일화 갈등은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맡겨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MBN 뉴스 이기중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왜 당원 투표를 진행하면서까지 무소속 한덕수 예비 후보와의 단일화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걸까요? 이미 경선을 거쳐 선출된 김문수 후보와의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단일화에 매달릴 이유가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조차 정작 관심은 대선이 아니라 당권을 누가 쥐느냐의 싸움 아니냐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단일화를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명분은 일단 당심입니다. 80%가 넘는 당원들이 한덕수 무소속 예비 후보와 단일화를 원한다는 이유입니다. 후보 단일화는 우리 당원뿐만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요구이고 시대의 명령입니다. 명령하는 대로 가리키는 방향대로 뚜벅뚜벅 걸어가면 됩니다. 지도부가 내건 당심은 표면적인 명분에 불과하고 단일화를 강조하는 속내는 다르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대선 경선에 도전했던 후보들은 현 지도부 그리고 주류 의원들과 소통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 황교안, 반기문, 윤석열 등 외부에서 새로운 인물을 찾으려는 보수정당 특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란 의견입니다. 한덕수 차출론을 꺼내든 배경부터 한 후보가 주류 의원들과 소통이 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새로운 인물이라 판단했다는 취지입니다. 삐걱거리는 단일화 과정을 관망하는 더불어민주당에서조차 국민의힘이 대선 승리엔 정작 관심이 없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김민석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 단일화 과정을 두고 대선 패배 이후 누가 당권을 쥐느냐의 싸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지도부, 탈락한 예비 후보들의 당권 경쟁일 뿐이라며 당권에 관심 없는 한덕수 후보는 주저앉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5단체장들과 만나면서 다시 경제에 힘을 싣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성급한 주 4.5일제 도입이 기업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업 측 지적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급하게 추진할 리 없다면서 안심시키기도 했습니다. 정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지역을 돌며 경청 투어에 매진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모처럼 기업인들을 만나며 경제 행보에 나섰습니다. 이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경제 5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기업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민생을 살리는 일의 핵심은 바로 경제를 살리는 일입니다. 경제를 살리는 일의 중심은 바로 기업이고. 기업 측의 각종 정책 제언도 쏟아졌는데 주 4.5일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이 후보는 졸속 추진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주 4.5일제로 시행하자는 논의는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무슨 긴급 재정 명령해서 확 시행을 해버리지 않을까 그런 걱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후보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오찬 회동도 가졌는데 선대위 측은 김 위원장이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준비를 잘하라는 당부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다시 민주당의 험지로 꼽히는 영남 지역 골목 민심 청취에 나서는 가운데 다음 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광화문 광장에서 첫 유세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연기와 국민의힘의 내분 등으로 호재가 이어지고 있죠. 이런 판세를 고려해서 민주당은 지역별로 지난 대선보다는 5%포인트, 많게는 10%포인트 이상 높은 득표율을 목표로 설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지역과 현장 중심의 선거운동을 강조하며 지역별 득표율을 강조했습니다. 당의 득표율 또 좀 기본적인 지침들이 있습니다. 유세도 골목골목 유세를 좀 지향하는 거고요. 전체 활동 보고서를 받고 거기에 따른 평가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이런 현장 우선을 기반으로 민주당은 최근 각 시도당별 회의에서 지난 대선보다 높은 득표율을 결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대선보다 5%포인트 이상은 공통으로 크게는 10%포인트 이상을 세운 지역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서울과 경기, 대전은 지난 대선보다 10%포인트, 인천과 제주는 지난 대선보다 5%포인트를 높인 목표치를 세웠습니다. 민주당 험지에 해당하는 대구와 부산, 경남 등도 5%포인트가량 올리자는 데에 뜻을 모았습니다. 강제해서 할당하는 거는 아니긴 하지만 목표치를 딱 정해놔야지 우리가 이렇게 가자라는 게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MBN에 어떤 경우에도 지난 대선 득표율은 상회하자는 게 목표라며 더 소규모 단위로도 목표치를 설정해 득표율 올리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0.73%포인트 근소한 차이로 졌던 민주당은 일찌감치 높은 목표치를 설정하고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기부여를 최대치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법원 내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현직 판사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는 전국 법관 대표 회의의 개최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대법원의 정치 개입 논란과 정치권의 사법부 독립성 침해 등이 안건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현지호 기자입니다. 전국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들이 모여 사법, 행정 등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체입니다. 어제 임시회의 소집을 위해 전국 법관대표들이 SNS 투표를 시작했는데 그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전체 구성원 126명 가운데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나 의장 직권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애초 어제 투표를 끝내려고 했던 법관대표회의는 소속 법관의 의사 수렴을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의견을 하루 더 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안건은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이례적으로 빨리 선고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할지, 사법부 신뢰 회복 방안은 뭔지 등 안건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 등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를 법관대표회의가 규탄해야 한다는 주장과 대법원 선고를 두고 의견을 내는 자체가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신중론까지 나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임시회의가 열린다면 이런 의견들이 안건으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원 내부망에서 대법원 선고에 대한 현직 판사들의 비판이 나온 가운데 어제 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법원 공무원들이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10명의 대법관들이 판결의 결과를 떠나서 절차적 공정성을 전혀 않았고 이 후보 재판과 관련된 결정을 둘러싸고 사법부 안팎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 법관대표회의 개최 여부와 어떤 입장이 나올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현지호입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재판이 대선 이후로 속속 연기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을 향한 압박 수위를 계속해서 높이고 있습니다.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검은 일단 보류했지만 자진 사퇴를 종용하는 동시에 탄핵 카드는 여전히 열어둔 상태입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선고를 사법농단으로 규정한 민주당은 청문회에 이어 특검법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조희대 특검법이 발의되고요. 그리고 내일 법사위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당초 어제 오후 당론으로 발의한다는 방침이었는데 계획을 수정해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법관회의의 소집 등 법원의 자정 노력이 엿보인다며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건데 민주당은 특검 이외에도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은 물론 탄핵 카드까지 열어둔 상태입니다. 자진 사퇴 압박 수위도 끌어올렸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속 그 자리에 있는 한 정치 개입에 나선 사법부의 독립과 국민적 신뢰 회복이 없다는 점을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은 청문회 등을 거쳐 진상규명을 한 뒤 필요한 조치를 진행한다는 계획으로 향후 여론 동향 등을 살펴 방침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일각에선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대법원 스스로 논란을 자초했다는 공감대가 퍼져 있어 공세는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용입니다. 인터넷에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민폐 캠핑족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행동. 어제 오늘 일은 아니라지만 고속도로 휴게소에서까지 텐트를 친 캠핑족이 있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이곳은 전북 군산 새만금 휴게소의 주차장인데요. 야영과 취사가 금지된 곳인데 곳곳에 텐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캠핑족들 사이에서 이 휴게소가 노지 캠핑 명소로 불린다는데요. 이 사진을 올린 글쓴이는 텐트들이 주차 공간을 아예 없애버렸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누리꾼들은 참 궁상맞다, 장비 살 돈은 있고 캠핑장 깔 돈은 없냐며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그런가 하면 119 안전센터 앞에 주차한 후 당당하게 사라진 민폐 운전자도 누리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그젯밤 경기 김포시 119 센터 앞에 불법 주차된 한 차량. 음주운전 차량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는데요. 운전자는 이미 휴대전화와 소지품만 남기고 자취를 감춘 상태였습니다. 소방은 결국 운전자의 지인에게 연락해 3시간 40분 만에 차량을 견인했는데 문제는 이 차량 때문에 출동 2건이 지연됐다는 점입니다. 한 사람의 무책임한 행동이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든 건데요. 경찰은 운전자의 음주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으로 누리꾼들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한 동물원에서 아기 돼지 다이빙 쇼를 진행해 동물학대 논란이 일었습니다. 중국 광둥성의 한 동물원 수영장 위에 설치된 돼지 조형물의 입에서 아기 돼지들이 우르르 쏟아져 그대로 수영장 물에 빠집니다. 영상이 SNS에 빠르게 퍼지며 동물학대 비판이 쏟아지자 동물원 측은 한시적인 이벤트였고 돼지들이 너무 살이 찌지 않도록 하는 건강 목적도 있었다는 해명을 내놨는데요. 하지만 누리꾼들은 돼지는 본래 수영을 즐기는 동물이 아니다. 너무 기괴해 보이고 잔인하다며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 과정에서 단 한 번도 포토라인에 서지 않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음 주 내란죄 재판에선 처음으로 포토라인 앞에 설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그동안 허용했던 지하주차장 출입을 이번엔 불허하면서 지상 출입구로 출석하게 됐습니다.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구속 상태로 법원에 출석해 내란죄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앞선 2번의 기일에서 윤 전 대통령은 차량을 통해 지하주차장으로 바로 출입해 출석 모습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외부 노출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경호처의 요구를 법원이 받아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법원이 오는 12일 예정된 3번째 재판에 윤 전 대통령의 지하주차장 출입을 불허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그간 기일에서 청사 주변 상황을 고려한 결과 피고인이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입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불구속 피고인이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한 전례가 없는 데다가 최근 윤 전 대통령이 사저 인근을 자유롭게 다니는 모습이 노출되면서 지하 출입은 특혜라는 비판이 커진 상황을 의식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7년 구속영장 심사를 받으러 온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난 2019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러 온 이명박 전 대통령도 직접 법정에 걸어 들어간 바 있습니다. 포토라인에 선 윤 전 대통령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할 것인지는 경호처와의 추가 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어제 인천의 한 대로에서 20대 운전자가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었습니다. 맞은편에선 60대 여성이 탄 SUV 차량이 오고 있었는데 결국 정면 충돌에 2명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SUV가 1차로를 지나갑니다.
잠시 후 60대 여성 운전자가 몰던 이 SUV를 맞은편에서 내달려온 승용차가 강하게 들이받습니다. 술에 취해 승용차를 운전한 20대 남성이 중앙선을 넘으면서 벌어진 사고입니다. 충격이 워낙 컸던 탓에 피해 차량은 충격 이후에도 30m 이상 오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끌려갔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탑승자 4명 가운데 1명과 SUV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승용차 운전자와 다른 탑승자 2명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여기 뭐 다 부서지고 여기 막 난리 났지. 한 사람은 나와갖고 이렇게 그냥 누워있고. 승용차 운전자는 스스로 경찰에 술을 마셨다고 털어놨지만 부상이 심해 경찰이 아직 음주 수치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회복하는 대로 과속을 포함해 더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어제는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낸 분들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았습니다. 외로움과 생계 걱정 속에 무료 급식소를 찾은 어르신들도 있었는데요. 한 끼 식사와 함께 받은 카네이션이 작지만 큰 기쁨이 됐습니다. 박혜빈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어버이날 오전 서울 동대문구의 한 무료 급식소입니다. 점심시간 2시간 전부터 야외에 마련된 좌석이 어르신들로 가득 찼습니다. 봉사자들은 어르신들 가슴에 정성스럽게 붉은색 카네이션을 달아드립니다. 고맙고 마음이 흐뭇해요. 눈물이 막 날라래. 너무 좋았어. 꽃이 전해지는 동안 조리실 안에서는 식사 준비가 한창인데 쇠고기 미역국과 소불고기, 연어 샐러드까지 어버이날 특식이 완성됐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급식소에서는 평소보다 200인분 더 많은 700인분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같은 시간 서울 종로구 무료급식소에도 어르신들이 담장을 따라 길게 줄을 섰습니다. 어버이날이면 자녀들의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져 홀로 식사를 하는 것마저도 마다하게 됩니다. 난 여기 8시에 할 데 없으니까 다 나갔어. 혼자서 밥 해먹기 싫어서 나온 거예요. 독거노인 비율은 지난 2021년 처음으로 65세 이상 인구 가운데 20%를 넘어섰고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녀와 연락하는 독거노인의 비중도 점차 줄고 있는데 지난 2023년 기준 64.9%로 3년 전에 비해 3%포인트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 인구 1,000만 명 시대, 노인들의 외로움과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대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시작하고 처음으로 영국과 합의했습니다. 미국은 영국산 자동차 관세를 일부 낮췄고 영국은 소고기와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기본 관세 10%는 유지됐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집무실에 들어섭니다. 현지 시각으로 8일 미영 양국은 무역 협정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Agreement with the UK is the first in a series of agreements on trade that my administration has been negotiating over the past 4 weeks. 미국은 영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연간 10만 대에 한해 10%로 낮추고 철강, 알루미늄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기본 상호 관세 10%는 유지됩니다. 대신 영국은 미국산 쇠고기의 무관세 쿼터를 늘리고 에탄올의 관세를 철폐합니다. 비관세 장벽을 낮춰서 영국의 농업과 제조업 분야 시장 접근성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스타머 영국 총리는 합의에 이른 날이 2차 세계대전 종전 80주년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미국과의 무역 합의에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Almost at the same hour, and as we were 80 years ago, with the UK and the US standing side by side, I think is incredibly important and makes this truly historic. 영국과 첫 관세 합의를 마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말 예정된 중국과의 관세 협상에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Scott's going to be going to Switzerland, meeting with China, and you know they very much want to make a deal.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잘 되면 중국에 대한 145% 관세를 낮출 수도 있다며 주말 협상 뒤에 시진핑 중국 주석과 통화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정치적 불확실성과 관세 전쟁 때문에 경제 격변기로 불리는 요즘
자산을 불리려면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요? 혼란스러운 상황 때문인지 어제 국내 최대 재테크 박람회인 서울 머니쇼에 인파가 몰렸습니다. 어떤 재테크 비법들이 나왔는지 강서영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관세 전쟁 속 글로벌 투자 전략에 대한 분석이 시작되자 750석 규모 강연장에 가득 메운 참석자들의 눈빛이 반짝입니다. 정세가 빠르게 변하고 있어서 또 최신 트렌드를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신문으로만 보는 것보다 더 현장감도 있고 좋네요. 올해 서울 머니쇼에는 부동산과 주식은 물론 가상자산, 금 같은 대체 투자를 포함한 49개의 다양한 재테크 강연이 마련돼 첫날부터 인파가 몰렸습니다.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와 자산운용사 100여 곳이 참여한 부스들에도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여전한 미국 주식 열풍엔 미국 경기 침체를 우려하며 금과 비트코인, 해외 부동산 등에 분산 투자하란 조언이 나왔습니다. Because the US clearly has become a much less reliable partner.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대비해 되팔기 쉬운 주택에 투자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시세 차익보다는 현금 흐름이라든지 황금성 위주로 좀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내외 악재에도 자산을 불릴 수 있는 알짜 재테크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하는 이번 서울 머니쇼는 내일까지 열립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이슬람 문화권에는 개를 불결한 동물로 보는 인식이 있다는데요. 이런 종교적 금기를 깨고 생명을 보살피는 한 용감한 청년을 소개합니다. 소말리아의 한 정육점. 신선한 고기를 봉투 가득 구매한 청년이 어딘가로 향합니다. 잠시 후 길 위의 개들에게 고기를 정성스럽게 나눠주는데요. 자리를 옮겨 굶주린 길고양이들도 살뜰히 보살핍니다. 하루에 최소 $5, 우리 돈으로 약 7,000원을 매일 100마리가 넘는 동물을 돌보는 데 쓴다고요. 이슬람 국가인 소말리아에선 개에 대한 문화적, 종교적 편견으로 길 위의 동물을 잘 보살피지 않는다지만 이 청년은 심각한 상처를 입은 동물을 직접 치료하면서 생명에 자비를 베푸는 무슬림이 되기로 했다네요. 보통 미술관에 가면 가만히 걸려있는 작품들을 보게 되는데요. 프랑스의 한 미술관에선 실시간으로 작품이 되살아나는 과정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함께 감상해 보시죠. 벽에 걸린 걸작들 사이 실시간으로 손길이 더해지는 작품 한 점. 19세기 사실주의 미술의 선구자 귀스타브 쿠르베의 오르낭의 매장이란 작품인데요. 어쩐 일일까요? 실은 프랑스 파리 오르세 미술관이 이 작품의 복원 과정을 공개한 겁니다. 그림이 완전히 마르는데 150년이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다 보니 19세기 작품은 복원 과정이 특히 까다롭다는데요. 200여 년 만에 재현된 붓터치도 원작자 못지않게 섬세한 것 같네요. 한 번 들어가면 절대 나오지 못하는 전설적인 섬 들어보셨나요? 이곳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때문에 최근 다시 주목을 받게 됐는데요. 어떤 곳인지 캘리포니아로 가봅니다. 유람선이 바다 한가운데 외딴 섬으로 향합니다. 빽빽하고 좁은 창문에 표면도 많이 낡은 건물들이 을씨년스러운데요. 미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악명 높았던 알카트라즈 교도소입니다. 지금은 유명 관광지로 탈바꿈했지만 60년 전만 해도 흉악범들을 수용했던 곳이었는데요. 빠른 조류와 낮은 수온으로 탈출이 불가능했었다고 하죠.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알카트라즈를 재개소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는데요. 이 섬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굿모닝 문화 소식입니다. 고미술은 낡았다는 편견을 깨고 젊은 세대에게 새롭게 다가가려는 전시가 열립니다. 수행에 가까운 행위를 통해 존재의 근원을 탐구하는 두 작가의 특별한 만남도 찾아왔습니다. 문화 소식 이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꽃가세를 아름답게 수놓은 자수아조 병풍에는 사계절 자연의 순환과 길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달 항아리라는 애칭으로 사랑받는 조선시대 백자호와 종이를 직조해서 만든 입체적인 공예와 지직화,
용 문양이 정교하게 조각된 용문암 등 잊고 있었지만 바라보는 순간 깨어나는 아름다운 고미술이 최초의 감각을 마주한다는 주제로 찾아왔습니다. 고미술이 낡은 것이 아니라 늘 새롭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 이우환, 권대섭, 그리고 유명 작가는 물론이고 신진 작가, 유럽 빈티지까지 다양한 문화와 콜라보했습니다. 대형 캔버스 위에 무심히 그리고 지우는 일을 반복하는 과정으로 수행적인 세계를 펼치는 김중백 작가의 그림에는 진료의 무게와 정신의 청정함이 맞닿아 있습니다. 강민수 작가는 흙과 불, 물과 공기라는 근원적인 요소를 통해 조선 백자의 전통을 재해석하는 데 완벽을 지향하는 비정형성과 자연의 조화로움, 달빛을 머금은 듯한 백자의 투명성과 고요함을 표현합니다. 갤러리 비선제는 두 작가의 작품 세계를 통해 현대인들에게 잊힌 고요와 순수, 그리고 존재의 근원을 일깨우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컬러풀한 아트 프린트와 스튜디오 루프의 세련된 인테리어 소품은 아이들의 꿈과 상상력을 자극하고, 식물을 디자인하는 힐링 인테리어 솔루션은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의 생명력으로 지친 현대인들을 위한 힐링 공간이 됩니다. 집을 매개로 인테리어, 리빙, 라이프 스타일과 공간 디자인의 유무형적 가치와 최신 트렌드를 살펴볼 수 있는 더 매종이 4회째를 맞아 특별한 영감을 제공합니다. 프리미엄 리빙 전시이고 다양한 프리미엄 국내외 리빙 브랜드 그리고 홈데코 브랜드들 만나보실 수 있는 그런 전문 전시입니다. 리빙 트렌드를 좀 관통할 수 있는 그런 스페셜 피처를 관람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대면 정상회담을 개최한 두 정상은 정치적, 외교적 수단으로만 한반도의 문제 포괄적 해결을 전면 추진하는 것을 지지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제주도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일부 강원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가 내리고 있고요. 이 비는 곧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 보시면 제주 산지에 200mm 이상, 남해안에 따라서 80mm 이상,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도 많게는 5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오늘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동시에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전 해안가에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과 내일 제주도와 전 해안가, 산지로는 초속 25m 이상의 순간 돌풍이 불 때가 있겠습니다. 오늘 비가 내리면서 날은 서늘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이 16.1도, 대전이 12.9도, 창원 13.5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16도, 대전과 전주, 창원 19도로 어제보다 많게는 10도가량 낮겠습니다. 남부와 제주의 비는 오늘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고요. 중부와 일부 전북, 경북 지역은 내일까지도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굿모닝 MBN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